이혁준 교수님은 현재 우리 플러신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셨고 프린스턴에서 우리 윤리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또 이제 우리 플러신학교의 윤리학 교수이며 또 윤리학 디파트먼트의 체어퍼슨으로 수고하고 있고 우리 또 이혁준 박사님처럼 또 우리 이세와 또 정체성의 문제, 또 우리 한국 이민교회 장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좋은 강의를 해주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과 내일 또 이렇게 귀한 또 세미나 또 이렇게 진행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혁준 교수님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존경하시는 우리 정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애틀란타에서 우리 이민교회 또 우리 이민자들을 위해 많은 수고하시는 우리 이번에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히 그 이세교육 비전 컨퍼런스라는 제목으로 주일까지 3일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제 여기 오기 전에 3월달에 이제 그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거기에 있는 우리 또 PC USA 한인교회 가서 한 3일 정도 이제 컨퍼런스를 했고요. 2월달에는 그 뉴저지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한 3일 정도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우리 정 목사님 좀 전에 소개하신 우리 케빈 팍, 그 다음에 킬제 팍 우리 두 분과 함께 제가 2007년도 1월에 G2G라는 그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우리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갖고 동부에서 그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2011년도에 정체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영어로 된 12과의 교재를 처음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 이민 역사상 뭐 처음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2007년도에 보면 이제 조순이 사건이 있었고요. 그 많은 이민자들이 그 교육의 열망을 갖고 이민을 오시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미국 대학을 간 뒤에 그다음에 주류사회에 들어간 뒤에 어떻게 이 험난한 미국 사회생활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속에서 사실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그 대학교 가면 또 주류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데서 사실 어떤 면에서 최소치입니다. 미니멈으로 대학교 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 준비시켜줘야 될 12과의 교재를 만들자 해서 저희가 아이덴티티라는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그 사용한 교회들 중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토론토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가 저희들의 한 그 교재를 보고 2년 전에 저희 G2G에 그랜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통틀어서 지금 100과의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 되면 5월 달이 되면 그 중에 66과가 완성이 됩니다. 작년에 32과가 완성이 돼서 제가 그 교재 그 교사용 학생용을 이번에 좀 가져왔고요. 이제 5월 달이 되면 34과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민교회가 쓸 수 있는 특별히 1년에 한 32과에서 34과니까 나머지 이제 한 20과 정도는 교회 형편에 맞게 또 사역자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패션이나 어떤 교회 사정에 맞게 하고 나머지 한 34과 정도는 정말 그 집중적으로 우리 2세들이 겪고 있는 이중문화사의 갈등, 인종차별, 그걸 떠나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성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들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차근차근 다뤄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룬 것이 저희의 교재입니다. 그래서 교사용과 학생용, 그리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학부모용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24과의 학부모 교재를 만들기로 지금 해서 지금 이제 5월달이 되면 16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한번 이제 샘플들을 보시고요.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냐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우리 이민사회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길을 찾아가느냐 하는 문제고, 부모들은 어떻게 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는가. 도와주는 것이 단순히 기도했냐, 성경 읽었냐, 교회 갔냐, 나쁜 짓 하지 마라 이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고민하는 문제들, 특별히 부모들이 잘 모르는 어떤 이중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고민들, 많은 경우에 그냥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인터넷 채링룸에서나 얘기하는 이 얘기들을 부모들이 미리 감지하고 부모들이 그것을 어떻게 부모들 안에서 정리하고 생각들을 갖다 걸러서 집에서는 정말 좀 순화된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쉽게 얘기하면 브리지 빌딩입니다. 이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갈등들을 어떻게 브리지 빌딩 해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저희 교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런 체감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사실은 이 2세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전혀 생각했던 일은 아닙니다. 목사님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그 프린스턴에서 디아로지 디파트 안에서 기독교 윤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미국에 제일 처음 와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지금 이제 미국 사회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문적 바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학위를 이제 사회학에서 마치고 박사학위에 들어갔을 때 콜링을 받고 이제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미국의 어떤 청교도들의 어떤 그런 사상들, 그것이 미국의 어떤 미친 영향, 이런 걸 보고 제가 이제 PhD 논문을 썼어요, 사실은. 그것이 오늘 주는 의미가 뭔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뉴저지에 있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한국의 장로교 선교사로 처음 복음을 전해주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졸업하신 뉴브론식 신학교에 제가 이제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도 이제 처음 교수로 사실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신학교는 북미주에서 제일 오래된 신학교, 세미나리고 디비니티 스쿨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한 5년 정도를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 멘토가 없는 거죠. 제 유일한 멘토는 그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이상현 박사님이 그 얘기해준 순례자 신앙, 뭐 또 이렇게 미국에서 교수 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런 얘기밖에 들은 게 없는데, 사실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 처음으로 미국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생활한 그 2005년이라고 한 거는 저한테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그 트라이얼 앤 에러, 실수와 또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걸 통해서 미국 주류 사회의 어떤 그 사회생활의 어떤 건가 하는 걸 제가 이제 몸으로 사실은 체험하게 됐습니다. 체험하면서 거기서 이제 한 가지 가지게 된 것이 우리 그 이민교의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 주류 사회 안에서 이 경험하는 것 사이에 이만큼의 갭이 존재하는구나. 물론 우리 2세 분들은 뭐 조금 다르겠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유학 와서 유학생으로 지날 때에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중거틀 사고의 방식,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유학생활 할 때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느꼈어요. 물론 겪었겠죠. 그래서 왜 안 느꼈냐면 한국 돌아가면 되니까. 항상 한국 돌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뭐 여기서 내가 인종차별을 받더라도 여기 지나가는 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PhD 마치고 내가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이곳에서 사역해야 되는 것이 내 컬링이다 하는 이게 마음이 이제 제가 정리가 다 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신학교에 가서 미국 학생들을 제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제 눈에 여러 가지 그 전에 못 느끼는 것들이 제 삶에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은 한 학기에 한 15주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수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수업이 어떤 수업이냐면 첫 시간의 수업입니다. 이 첫 시간의 수업이 중요한 이유는
뭐 학생들 이렇게 궁지를 잡기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 첫 수업 안에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 그것도 영어를 하되 이 액센트를 가지고 발음하는 저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저의 뭐냐면 교수로서의 권위를 그 첫 시간에 제가 이 스텝을 했으니까 입증을 하지 않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과목을 졸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들어야 되는 애들은 그냥 시간 가기를 기다릴 거고 그렇지 않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을 뭐냐면 수강 신청 또 그 바꾸는 기간에 바꿔 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들어갈 때 테뉴어 트랙으로 들어가서 8년 만에 이제 그 종심 교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동안을 제가 거치면서 이제 겪은 일들이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 이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당신이 1세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제가 1세기 때문에 딱 부딪히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 그 프린스턴 그 세미나를 졸업할 때 사실은 그 굉장히 좋은 그런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제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고 사실 저한테 첫 번째로 잡 오퍼가 온 데가 어디였냐면 조지아에 있는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그 있는 학교 중에 한 군데서에게 그 릴리전 디파트먼트 저한테 와서 가르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제 컬링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제 뉴런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건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우리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그 갖고 있는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수준이나 실력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 떨어지지만 그 우리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미국 안에서 이민 숫자나 역사나 이런 면에서 사실은 대다수가 너무 작고 또 어떤 면에서는 소셜 폴리티컬 그런 오토리티나 파워가 거의 미진합니다. 지금은 조금 포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여러분이 TV를 보시면 백인 여자애가 어떤 미싱됐다, 어떤 중산층이나 이쪽에 애가 미싱됐다 그러면 TV에 대대적으로 떠오릅니다.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근데 흑인 애가 미싱됐다 그러면은 흑인 애들은 많이 미싱되거든요. 사실은 별로 이 뉴스거리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뭐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나를 돕는다면 그 미국의 그 불링 있죠, 불링.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왕따시키는 거. 백인들은 한 27%가 왕따의 경험이 있고 흑인들은 한 36%인데 우리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은 52%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왕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 안에서의 학교 생활이 힘든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가 아까 제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단순히 실력이라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 어떻게 그 미국 인스티튜션에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야 되느냐, 자기 보이스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일해주고 월급 받고 정말 하이어 될 땐 제일 꼴찌로 하이어 되고 파이어 될 땐 제일 먼저 파이어 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가야 되는 이 부분은 교과서가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는 많은 교과서는 대부분의 백인 얘기고 그 다음에는 흑인들이 민권운동을 해서 이제 흑인 히스패닉 얘기는 있지만 그 우리 자녀들이 보는 그 역사 교과서에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것은 한 2페이지도 채 안 되는 정도밖에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조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우리 1세 부모님들은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영어 잘하면 미국 안에서의 문제가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하워드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있는 거기에 저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 처음 그 법과대학에서 가르친 그 중국계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옐로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황색 인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옐로우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학교에서 이제 왕따를 하고 이 사람은 완전 그 2세입니다. 이쪽에서 태어나.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학교에서 그 왕따당하고 인종차별 당한 걸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더 영어 열심히 해가지고 뒤떨어지지 않게 해야지. 이게 보통 우리 1세 부모님들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G2G, 제너레이션 2 제너레이션을 non-profit organization 시작을 할 때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정착할 주류 사회, 그냥 오늘 주류 사회로 표현하겠습니다. 주류 사회의 입장에서 우리 이민사회를 내다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미리 키우는 것이 나중에 주류 사회에 들어와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관점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자 하는 게 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제가 좀 이따 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여정의 한 과정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많은 1.5세 2세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특별히 이제 뉴욕 쪽에서 그 이민 목회를 잠시 할 때는 그 G2G 이제 그 탄생전이 전이죠. 1.5세 2세 우리 성인 사역자들을 교회에 많이 초청을 했어요. 초청해서 일단 무조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우리 이민교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가 잘하는 중고등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를 가르쳐준 교사들과 그 사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얘기를 제가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이민교회안을 생각하는 교육의 개념과 미국 사회의 현장의 지금 현실하고 이 갭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갭을 우리가 이제 메꿔주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에 살면서 부딪히는 인종차별이나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이 차이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적응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거라는 거는 사회 현실에 적응이 안 되니까 도망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들을 제가 하나 몇 개 말씀드리면 사실 신문에 보면 누가 뭐 이번에 아이비리그 몇 군데 입학이 됐다 이 얘기는 꼭 신문에 뜹니다.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 어디를 졸업한 애가 이번에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네 군데를 다 입학됐다 이런 얘기 신문에 뭐 동부나 서부나 다 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이비리그에 졸업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직장 생활 속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 에이시안 아메리칸들 중에는 공부를 이어서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사 마쳤는데 또 다른 석사에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공부에 가는 숫자들이 꽤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현실 생활 속에 자기가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영적 투지라고 할까요? 우리 1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에 부딪혀더라도 이겨나가는 이런 투지들이 우리 세들에게는 사실 전달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사실 자녀들이 전업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생활이나 인생을 가르쳐주는 것들을 부모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신앙도 포함합니다. 제가 그 세미나를 사실 다닌 숫자가 사실 상당히 됩니다. 이제 나이도 되고 보니까 되는데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요. 우리 1세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이 지나치게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 앞에서나 우리 그 이사 사역자들 앞에서는 표현을 못하죠. 교회 아니니까. 그렇지만 자기 자녀가 교회 생활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일과 학교 일이 서로 컨플릭 두 개가 이렇게 겹칠 때는 많은 우리 1세 부모님들이 어느 쪽에다가 자녀들을 미냐면 그 학교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있는 일들에는 우선순위를 두지만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 속에는 사실은 뭐냐면 거의 뭐 그간이기 전에 여기 교회 상황은 모르지만 많은 경우 이사 사역자들은 드라이버부터 심부름꾼에 카운셀러 뭐 정말 많은 교육에 많은 부분들을 그거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영어 잘하고 좋은 학교 나왔다는 실력 그게 한 50%는 되겠죠. 저는 그 정도는 카운트 안 해요. 50%이지만 나머지 50%는 뭐냐면은 결국 사회성이고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고 그다음에 비전이고 어떤 리더십을 형성해가는 그 부분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 1세 교회나 1세 부모님들이 그 부분들을 구비를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 길게 내다볼 때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
대학 이후의 미국 생활 속에서 어떻게 뻗어나가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제가 세 번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밑바닥에 서서 이 체내화된 그 어떤 우리 자녀들의 인생관의 한 부분으로 깊게 신앙이라는 것이 자리 잡히지 않으면 절대 창조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종차별과 부딪혔을 때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는가 하는 내적인 내공, 저력 이 부분들을 갖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성공한 뒤에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마이너리티들한테는 그건 치명타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마이너리티들이 기독교 신앙을 세상적으로 성공한 뒤에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거의가 반 정도는 수이사이드. 거꾸로 마이너리티는 신앙을 통해서 신앙에서 나오는 저력을 가지고 자기의 현실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신앙 자체가 자기의 삶의 어떤 경영 방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예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그걸 통해서 미국의 주류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활동하고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주이시하고 흑인입니다. 주이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겁니다. 흑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가난하거나 어떤 얼반 세력이 있는 흑인들을 보니까 뭐 흑인들한테 뭐 배울 게 있겠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오늘 공항에서 타고 오면서 볼 때 앤드류 영 인터내셔널 블로거 잔 루이스라고 또 애틀랜타 출신의 국회의원 흑인 오바마 대통령도 그 아버지는 흑인이고 엄마는 백인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저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백인인데 그 속에서 자랐죠. 그래서 자기가 백인인가 흑인인가 혼동이 되어 있을 때 엄마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백인이기 때문에 흑인 자녀를 어떻게 정체성 정립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 흑인에 대해서 쓰이는 책, 마틴 루터 킹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한 6권을 사다 줬대요. 오바마한테 7권.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자기가 흑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자기 속에 정립해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그냥 기도해서 복 받는다 하는 이 수준으로 생각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건 그 3유짜리밖에 기독교를 이해 못한 겁니다. 신앙이 내 인생관이 되고 정체성이 돼서 내 삶의 철학과 경영으로다가 우러져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관을 열어주기를 시작하면서 그냥 자기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어떻게 한 걸음을 찾아가야 될 건지 하는 인생은 긴 여정이잖아요.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요즘엔 특별히 80세까지 살아가는 인생에서 누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자기의 두각을 드러내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너무 속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그 인생의 가치관과 틀을 줄 수 있는 제 인생 속에서 그리고 뭐냐면 이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볼 때 그걸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는 60-70%의 우리 2세들이 교회 와서 이 중고등부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나가는데 부모님들의 사고방식의 많은 부분은 자녀들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냐면 교회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가야 그 시간에 딴 데 가서 나쁜 짓 안 한다. 이 아주 패시브한 아주 수동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제가 볼 때 아마 50-60%가 그러니까 교회를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이비시팅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 체육관 짓고 교육관 짓는데 이게 열심히 투자하는 이유가 되냐면 나가서 농구하고 땀 흘리면서 나쁜 짓 하지 마.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새벽 기도 이제 내용이 뭐냐면 와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데 가고 성공하고 제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일세 우리 애들이 둘 이곳에서 태어나고 많은 일세 이민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미국 생활 제가 이제 금년이 30년 지금 되는 해인데요. 전 다른 교회들 지금 제가 나가는 한 2년 나가는 교회 빼고 전부 저는 항상 한국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항상 한국교회 섬기고 한국교회 일하고 그랬기 때문에 일세 마인드가 뭔지 제가 다 이해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직장 버리고 여기 올 때는 자녀 때문에 왔는데 자녀가 여기서 성공 못하면 내 인생까지 이제 망쳐지는 거지 하는 이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피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그 신앙교육이나 교생활을 대할 때 정말 소중한 신앙의 밑바닥에 저력이 있어야지 딴 것이 다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저력과 이 부분이 자녀의 정체성과 자녀가 who I am이라는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날아가는 의식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날아가는 독특한 이 부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는, 아주 우리의 삶에 인티밋하게 들어오는, 우리의 아주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어떤 그 독특하고 아주 세밀한 깊은 부분을 탈취하는 이 부분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뿌리가 없는 이 부평초처럼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형성이 되어가는 시기가 중고등부 시기인데, 그 부분이 형성되면서 거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한 사람으로서 나의 인생을 만든 컬링이 뭐냐, 소명이 뭐냐, 나는 평생을 앞으로 50년, 60년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케이션, 소명 아닙니까? 천지가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딱 가지게 되면 켈빈이 얘기한 것처럼 성도들의 견인, 삶 속에서 제가 말씀 인종차별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밑에서 붙잡아주고 이끌어주시는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견디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일부입니다. 일부. 서론이면서 일부 제가 말씀드린다면, 딱 정리를 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뭐냐면 이 신앙이라는 요소는 이 부분은 뭐냐면 필수적인 요소. 이 부분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신앙의 이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기초를 대학교 가기 전에 닦아줘야 돼요. 대학교 가기에는 닦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 떠나죠, 교회 떠나죠. 가면은 기다리고 있는 게 기독교 대학교 빼놓고는 전부 뭐가 기다리냐, 파티와 온갖 종류의 이 세상 속에 있는 이데올로기들과 또 특별히 요즘 미국 안에서 커가는 어떤 그 엔타이 크리스천, 그 다음에 에이티즘, 그러니까 무신론 이런 속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신앙의 이 부분들이 자기 걸로 안 갖춰진 자녀들은 거의 대학교 가면은 그냥 함몰되고. 그래서 제가 통계로 말씀드린다면 LA에서 제일 교육이 잘 돼 있고 대표적인 교회가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갈 때 신앙을 지키는 율을 조사해 보니까 20%. 제가 그 교회 가서 그 교육부만 하더라도 한 5, 60명 되는 장로님, 사역자들 다 있는데 한 2시간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때 나오는 게 20%.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뉴저지에서 제일 교육에 투자 많이 하고 그 하는 교회가 한 25%. 나머지 제가 볼 때는 교회들은 그 교회들은 그래도 시설이나 영어로 또는 뭐 바이링걸로 하는 교사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그 상태라면 다른 교회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조그만 교회들의 경우에는 아마 10% 머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민교회 안에서 이세교육을 위해서 이만큼 투자했는데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한인 2세, 3세 교육의 생산성이 어떠냐. 생산성이라는 말은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 100을 투자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거둬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100명이 교회를 거쳐갔는데 그 중에서 신앙을 평생 지켜가는 아이들은 몇일까? 이 질문들을 냉정하게 교회 학교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에이시안들이 교육에 참 관심이 많죠. 그래서 잘 되는 게 이민자들 모이는데 잘 되는 게 뭐냐면 음식점 가면 뭡니까? 학원이에요, 학원. 그러니까 한인타운이 들어오시면 음식점 가면 반드시 학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에이시안 부모들 여기도 몇 분들 계시겠지만 기러기 가족이라는 게
옥스퍼드 딕셔너리도 오를 정도로 완전 신조어잖아. 오바마가 여러 번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국에서 돈 벌고 엄마가 자녀는 여기서 공부하면서 전적으로 가정까지 희생시키면서 해나가는데, 얼마 전에 그 에이비 추라고 하는 예일대학의 그 로스쿨의 교수가 그 타이거맘이라는 책을 한 5, 6년 전인가 써냈죠. 써냈는데 자기 자녀가 산수 문제, 수학 문제 하나 틀려서 오면 자기는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200개를 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마스터를 시킨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읽고 이 미국 백인 부모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제 에이시아들한테 다 아무것도 없나. 근데 그 책이 나고 나서 한 1년 후에 뉴욕이라고 하는 잡지인가 거기에 웨슬리 앵이라고 하는 우리 2세 코리안 아메리칸이 커버 스토리를 썼어요. 코리안 얘기만 쓴 게 아니라 다른 차이니즈 얘기를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1세 부모들이 시험 잘 보는 훈련을 굉장히 잘 시켰다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는. 근데 시험이 없는 사회에서, 이제 그건 뭐냐면 대학교 졸업하는 데죠. 시험이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나도 안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게 뭐냐면, 타이틀이 뭐냐면 페이퍼 타이거입니다. 타이거맘이 우리를 타이거인 줄 알고 키우는데, 우리는 미국에서 경쟁을 하면서 보니까 뭐냐, 우리 페이퍼 타이거더라, 이렇게 쓴 글이 그 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대강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겠지만, 제가 정리를 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어디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삶의 내용이나 그걸 결정지어 주는 게 아니죠. 제가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한국적인 상황과 미국적인 상황은 다른 거예요. 한국적인 상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가는 그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공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시죠? 대한민국이 아니고 서울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에 있는 그 대학들을 나오지 않으면 평생 그 하나의 어떤 그 낙인처럼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어느 거 하든지 그 동창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해나가는데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가져온다 하는 거지만, 우리 미국적 상황은 꼭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요. 미국적 상황은 좋은 대학을 나오면 쉽게 얘기하면 IQ가 있으니까 첫 번째 짭은 줄 수 있어요. 첫 번째 짭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승진해 올라가는가 하는 거는 사실은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거가 사실은 그렇게 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실력. 그럼 뭐 제가 이제 16년 차 풀타임으로 여기서 가르치는데요. 제가 어플라이해서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거꾸로 앉아서 사람을 뽑을 때, 그러니까 교수들을 채용하고 새로운 교수들을 뽑을 때 제가 커뮤니티에 앉아서 보면은, 물론 어느 대학에서 그것도 누구 어떤 선생 밑에서 공부했다 하는 그걸 보죠. 보지만 그것만은 보는 건 아니에요. 뭐 한 30% 보고 나머지는 이 사람의 티칭 능력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퍼블리케이션, 얼마나 책들을 썼고, 그 다음에 쓴 내용들이 어떤가, 그거 보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현실이라는 것은 한국처럼, 유교처럼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신분처럼 이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탑3를 못 들어가고, 세컨 티어, 아이비리그를 못 들어가고, 세컨 티어에 있는 학교, 뭐 굳이 제가 그 스탠다드 기준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에모리라든지, 아니면 주립대학 중에 좋은 데를 들어가더라도, 자기가 들어가서 뭘 공부할 건지가 명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경영해 나갈 건가 하는 이 사고들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세컨 티어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얼마든지 마스터 과정이나 박사 과정은 그 다음 레벨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를 다니면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나중에 아이비리그 스쿨에서 뭐냐면 그거 한 얘기지만 빌빌대다. 그냥 거기에서 자기 정체성도 못 찾고, 제가 한두 개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학교 동부의 명문은 고등학교에서 발레딕토리언이 되더라도 못 들어가는데, 그들하고 보장이 안 되는데, 근데 그래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자기가 자기 학교에서 1등이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똑똑한 애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들 짝. 우리 아버지는 뭐 나는 여름을 갔다 뭐 어디서 보냈다. 뭐 어디 가서 뭐 얼마 있다. 뭐 너 아버지 짝은 뭐냐. 이렇게 하게 돼서 벌써 엄청난 사회적인 위축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비리그가 전부 인생의 골인 것처럼 자녀들을 갖다 들여보내는 것보다는 그보다 우선순위의 것들을 먼저 정하신 뒤에 그래서도 실력이 되고 충분히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적성을 가지면서도 자기 원하는 데 학교할 수 있으면 당연히 아이비리그 스쿨에 가야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기의 신앙과 정체성을 희생시키면서 그것과 상관없이 아이비리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엄청난 생각지 않았던 데미지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